네가 오늘 밥 좀 사라. 아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네 자산운용 시즌2. 저희가 오늘은 좀 새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거시경제나 주식 얘기나 아니면 간간히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들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재테크 꿀팁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테고요. 시즌1에서 저희가 김경필 작가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시즌2에서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애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 뵀을 때부터 텐션이 나랑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걸 이게 많이 느꼈습니다. 다들 좀 당혹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았고. 그래요? 되게 옛날 아재 단어긴 한데 약간 그 해피바이러스를 저는 해피바이러스. 네. 요즘은 비타민이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한 80년대 용어를 말씀드렸죠. 아닙니다. 아무튼 저도 그 기운을 받아서 텐션 올리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작가님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네네. 있을 테니까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유튜브에서는 개념 있는 희애씨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이자 방송, 작가, 강사 등 다양한 활동하고 있는 손희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융 크리에이터로서 그리고 경제 분야 작가로서 남다른 재테크 방법이 있을까? 그러니까 남다른이에요. 그렇죠. 그냥 아끼고 모으세요 네. 이런 거 말고요. 있으세요? 그런 팁 같은 게? 사실 제가 이제 사전에 질문지를 받아봤잖아요. 네네. 일단 이분을 봤는데 남다른 방법이 있느냐? 제가 지금 육성으로 이랬어요. 없는데?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하지만 이제 드릴 말씀은 있죠. 네. 그러니까 남다를 건 없으나 꾸준히 하는 것들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기본을 충실합니다. 저는 항상. 네. 예를 들어서 가계부를 쓴다거나 푼돈을 모은다거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유행한다고 해서 그 방법을 무작정 따르지 않는 것. 뭐 코인 같은. 네네. 그러니까 그런 유행, 요즘 이런 방법이 뜬대, 요즘 이런 재테크 방법을 다들 한다던데 라고 하는 거를 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코인의 말씀 주셨으니까 네. 코인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얼마 땄대 라는 거를 듣고 무작정 시작하는 거는 저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진짜 패망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딸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딸 것인가? 네. 누가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운에 달린 거니까 하는 것 자체는 괜찮으나 남이 괜찮다고 해서 하기보다는 내가 그 방법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히나 2030 분들이, 저도 강연을 되게 많이 다니는데 네. 금융 크리에이터다, 방송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래? 그럼 저 사람한테 되게 대단한 팁을 얻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가님은, 강사님은 어떤 재테크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재테크는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나오는 답이 부동산, 네. 주식, 코인 이런 거. 그거밖에 더 그렇죠. 있을까? 네. 큼직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진짜 가계부 쓰고 푼돈 아끼고 정말 세워나가는 돈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런 것도 다 재테크인데 네. 그런 거는 오히려 하지 않으시면서 큰 덩어리만 생각하는 게 전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기본부터 하는 게 저의 노하우이자 제가 유튜브에서도 항상 강조를 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기본부터 하시라. 그러니까 정말 작은 것부터 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진짜 튼튼하게 가는 길이자 저의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도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포모 증후군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남들 다 2차 전지로 땄다고 하니까 나도 그냥 들어가야 되나? 맞아요. 그리고 없으면 괜히 소외감, 박탈감 느끼고. 나만 지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잘 모르니까 또 들어갔다가 맞아요. 상투 잡고. 나는 왜 안 되지? 그런 거죠. 이게 비단 주식시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맞아요. 재테크 전반을 아우를 때도 기본부터 좀 잘 알고, 내가 투자를 할 거면 그 투자에 대해서 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하자. 맞아요. 그러면 이제 재테크 기본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네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만 좀 네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요즘에 이제 짠테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맞아요. 그 이후에 또 나왔었던 게 무지출 챌린지 막 그렇죠. 하면서. 근데 솔직히 저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죠. 언제까지 쿠폰 가지고 커피 사 먹고, 쿠폰 자체도 10번을 사 먹어야 한 번을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돈을 안 쓰면서 생활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무지출은 오반데 어떻게 하면 내 지금 소비를 좀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부를 늘려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막연한 고민들은 하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다가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네, 맞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실제로 제 개념 있는 힐스 채널에서도 이런 제목으로 영상 올린 적이 있었어요. 무지출 챌린지 욕먹을 각오하고 소신 발언합니다. 뭐 이런 영상을 실제 올린 적이 있었어요. 네네. 저도 무지출 챌린지 자체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방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먼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지출 챌린지의 목적 자체가 네. 그러니까 내가 과하게 늘어난 소비 습관을 좀 점검을 하고 나의 돈 쓰는 그 방식 같은 게 어떤 건지를 보는 거란 말이죠. 뭘 줄일 수 있는지도 그 그렇죠. 과정에서 확인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마치 다이어트 같은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 디톡스 다이어트 하잖아요. 네네. 뭐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2, 3일이면 2, 3일 정도 뭐 야채 주스 같은 거, 뭐 혹은 정말 최소 음식만 먹으면서 디톡스, 즉 몸을 비워내는 다이어트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몸도 깨끗하게 한번 비워내고 그리고 나 예를 들어서 떡볶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뭐 없어도 살 수 괜찮네. 있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깨달아가는 과정인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무지출 챌린지가 뭔지 네. 왜 하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거 좀 하면 돈 좀 아낄 수 있다는데? 이거 하면은 좀 나도 이 유행하는 거에 좀 편승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인스타용. 그렇죠. 무지출 챌린지 3일차 성공. 요거 네. 올리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몇몇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보면은 무지출 챌린지 하는 사람이랑은 밥 먹고 싶지 않다. 무지출 챌린지 하는 애가 모임에 나온다고 하면 좀 멈칫한다. 이런 반응들이 좀 적지 않았어요, 한때. 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무지출 챌린지를 한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제 친구예요. 네. 야, 나 요즘 무지출 챌린지 하고 있거든. 네가 오늘 밥 좀 사라. 아이, 이런 식인 거예요. 아니지. 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회사에서도 무지출 챌린지 하고 있다고 밥 얻어먹고 커피 얻어먹고 탕비실 털고 이런 식의 잘못된 무지출 챌린지를 하니까 네네네. 무지출 챌린지 하는 사람이랑은 어울리고 싶지 않다. 또 그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재테크에서 내가 진짜로 돈을 아낄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이나 방법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푼돈을 이제 경외시하는 사람 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그럽니다. 선생님 안 돼요. 안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숨 쉬듯이 할 수 있는 거 뭐 어떤 거냐면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걸을 때마다 포인트 쌓이는 앱. 그리고 뭐 정말 버스 타다가 지하철 타다가 시간 남잖아요. 그러니까 설문조사 하나 하면은 포인트 주는 앱.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거 실제로 하세요? 저 가끔 해요. 오. 항상은 아닌데 가끔 하고요. 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기프티콘 왜 우리 많이들 사용을 하잖아요. 네. 기프티콘 내가 받은 것 중에서 나한테는 별로 안 맞는 게 있어요. 나의 생활 습관이랑은 선물을 받았는데.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니콘네콘 등등의 사이트 같은 데 가서 파는 거예요.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렇죠. 막 팔고 푼돈 얻고 그리고 또 반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이 기프티콘 혹은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싶은데 네. 정가 4,500원 주고 먹기 아깝다. 네. 하면 니콘네콘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가면은 막 사람들이 3,800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귀찮기는 하지만 그거 사가지고 저렴하게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생각해보면 줄줄 새는 것도 많고 그리고 뭔가 더 절약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그것도 있어요. 네. 부자도 아니면서 꼴에 막 그런데 꼴에 반성하게 뭐 되네요. 500원 뭐 이러면서. 그니까 참 나를 위한 그 뭐 선물 투자라는 그 미명하에 네네네.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실제로 참. 강연 나가가지고 네. 앱테크로만 한 달에 16만 원, 17만 원씩 버시는 분도 봤거든요. 직장인 한 달 점심값 정도는 그걸로 나오는 그러니까요. 딱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본인도. 저는 점심식 때는 앱테크로 짬테크로 충당한다. 괜찮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가르치려고 막 앱테크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혹시 뭐 잘 실천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러면서 딱 그분이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손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뭐 어떤 거 하고 계세요? 뭐 어느 정도 버세요? 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보다 훨씬 너무 잘 실천하고 계셨고 진짜 딱 점심식 때 그걸로 충당이 될 만큼 쏠쏠하게 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보면 주식할 때도 15만 원씩 16만 원 수익 얻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네. 근데 이제 약간의 귀찮음을 감수하면 그렇게 버는 분도 있으니까 야, 뭐 그거 얼마 번다고 하냐? 라고 할 게 아니라 한번 직접 실천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은 연봉 300만 원 올리기 녹록지 않잖아요. 그럼요. 근데 앱테크로만 1년에 한 300만 원 돈은 그럼요. 네, 할수 만약에 있는 그렇게 거니까. 실천을 하게 되는 거면. 괜찮네요. 그럼요. 제가 옛날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봤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잔금 화면에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일든지 그런 것도 뭐 있고. 확인하든지. 네네네네. 그게 너무 은근 귀찮아서.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결국 부자가 못 됐죠. 네, 그렇습니다. 원인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반성하세요. 근데 이제 반대 입장에서 질문을 네네네네. 드리면 그래 그걸 한다 쳐. 근데 근본적으로 내 소비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죠. 오, 네네. 근데 사실 뭐 아시겠지만 월급 300만 원 받을 때, 월급 400만 원 받을 때, 500만 원 받을 때 월급이 늘어나면 저축량이 늘어야 되는데 그게 그럼요. 아니라 맞아요. 내 생활의 소비 수준이 늘어나거든요. 야 근데 이걸 어떻게 줄이지? 라는 데에서는 줄여야지. 일단 생각은 백화점 한번 갔다가 줄이자. 약간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딱 있는데. 버킷리스트에 적어놓은 거 요거까지만 사고 줄이자. 네, 그렇게 하는데 그 소비는 혹시 어떻게 줄입니까? 가계부를 진짜 쓰는 것만큼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치트키가 없어요. 근데 특히나 제가 이제 또 강연 얘기를 해보면 강연 나가서 여러분 가계부 다들 쓰시나요? 라고 하면 손은 진짜 많이 드세요. 실제로 쓰는 사람이 있긴 많이 있구나. 드십니다. 한 네. 반 정도는 다들 드시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손 드신 분들 중에서 가계부 쓰셔서 한 달 점검 그리고 다음 달 예산 세우시는 분 계신가요?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50분 정도가 손을 들고 계셨다면 네. 50분 중에서 한 두세 명도 안 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 나머지는 손을 내리시는 거죠. 안 네네. 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계부를 쓴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편의점 5,900원, 백화점 식사 23,000원. 요거 적는 거.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한때 그 앱을 깔아서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이것도 아니고요. 네. 어플. 얘가 자동으로 맞아요. 백화점인 줄 알아요. 맞아요. 또 어느 순간에는 그냥 알림인 거야, 나한텐. 맞아요. 너 그냥, 썼다. 맞아. 그래서 그냥 카드 문자 2번 오는 격인 거예요. 맞아.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전혀 소용이 없어서 그쵸. 지웠었는데 그건 가계부를 진짜 쓴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한 반쯤 썼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기록은 되고 있는 거인 거니까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정말 기록에만 그치면은 예를 들어서 어플이었으면은 데이터 먹고 용량 먹는 거에만 그치는 거고 손으로 쓰는 거면은 종이 낭비하고 내 손 운동만 한 거에 그친 거예요. 네. 정말 쓰고 만 거죠. 근데 가계부는 과거에 대한 기록을 남긴 일기가 아니고요. 이거를 써서 내가 이달에 어디에 많이 썼고 네.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출이 있었는지 뭐 혹은 내가 정말 잘 실천을 해가지고 잘 아꼈는지 이거를 점검하고 그렇다면 그 다음 달에 나는 어떻게 써야 될까를 네. 예산을 세우는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점검, 반성이랑 다음 달에 예산을 세우는 데 반드시 활용하는 소스가 돼야 되는 거지 그 자체가 막 박물관처럼 막 이렇게 기록이 막 남겨져야 되는 네네. 그런 용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정말 내가 어디에 많이 쓰는 사람인지를 점검을 했다면 네. 한 단계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요. 네. 제가 아까 예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산을 설정을 해두면요. 아까 알림이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네. 예산을 가령 제가 한 달에 70만 원으로 세워놨어요. 네. 그러면은 그 시기마다 예를 들어 한 달의 절반 정도 15일쯤 됐습니다. 네. 그러면 띵동 손희애 씨 너 이 70만 원 중에서 원래 이달까지는 35만 원까지 써야 되는데 45만 원 썼다. 네. 과소비하고 있다. 라고 구체적으로 알림을 해줘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가계부 어플이. 어떤 특정 가계부 어플이어서가 아니고 네. 요즘 대부분의 가계부 어플이 그런 그래요? 식으로 알림을 줍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야 3주차, 4주차 때 좀 아끼지 뭐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미 글러먹은 생각이고 그렇게 관리를 해주는구나. 네, 정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말 가계부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잘 인지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야, 손희애 너 지금 과소비하고 있다? 라고 약간 경각심을 주는 역할을 하니까 결제를 하려고 치다가도 알림 딱 보면 맞아. 나 지금 굳이 필요한가? 그럴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인 거죠. 그리고 사실 제가 조금 더 욕심내도 될까요? 마음껏 내세요. 이 예산을 어플을 활용하면은 분야별로도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분야라 하면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렸던- 문화비, 식비 이런 식으로도 예산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분야별로 예산 세우는 건 진짜 어려워요. 무턱대고 뭐 문화비에는 10%, 식비에는 처음에는 90%. 그러면 총액으로만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한 5, 6개월 썼고
받고 난 이제 가계부 쓰는 거에 좀 적응이 됐다라고 하신다면은 네. 나는 어느 정도 보니까 몇 달 동안 지켜보니까 식비에는 한 30-40% 쓰는 사람이고 뭐 문화비는 간헐적으로 쓰고 뭐 쇼핑도 간헐적인 요소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늠이 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전달 마지막 날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달 8월 30일에 봤을 때 나 그럼 9월에는 식비에 이 정도 배정하고 문화비 이 정도 배정해야겠다. 이게 가능한 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진짜 이거를 사소하게 보집하시고 강력한 치트키니까 정말 지속 가능한 그런 방법으로는 무지출 챌린지도 물론 좋습니다만 이런 지속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을 꼭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